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는 엄청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이 집회는 구멍난 군사 경계, 청와대 엄폐 조작, 문정권 규탄대회 이런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당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쏘아냈습니다. 한국당 집계로 무려 5천여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호들이 외쳐졌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집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신원식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완용이다라는 논리의 이야기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하루 동안 자유한국당은 집회와 회의를 연속적으로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라고 해야 될까요? 귀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표류? 아무튼 귀순이라고 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자력으로 삼척항 부두에 닿은 과정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장관도 90초 사과 성명 내고 기자들로부터 추가 질문도 안 받고 도망쳤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청와대 정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정부의 안보는 다 무너졌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이 나라 통수권자,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 나라 통수권자가 할 말인가?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자, 청와대는 이 모든 일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협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형법 14조의 일반 이적죄,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보고죄,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형법 위반으로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입항한 북한 어선의 사진을 찍은 어민 덕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언론의 오보로 이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만약에 어민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거짓말하고 뒤덮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이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사조사단장을 맡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삼척항을 다녀왔다. 지난 15일 새벽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여유롭게 입항해 정박했던 그 시간 주민들은 업한장에서 경매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만약 정박한 4사람이 무장 특수요원이었다면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희생당할 수 있었다며 열변을 토했다. 거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이었는데 2m 높이의 파도 때문에 배식별이 어려웠다는 정부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분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국방부 국정원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황 대표의 대통령 사과도 있지만 신원식 장군의 제1호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네이버에 많이 본 기사는 엉뚱한 제목입니다. 북한 목선 두고 문재인 이꼬르 이완용이라는 한국당, 오마이뉴스가 한국당을 비꼬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많이 볼까요? 왜 문재인 이꼬르 이완용이라고 한국당이 했을까? 북한 목선 문제 두고.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도 들 겁니다. 저는 답을 압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법과 이완용의 어법은 상당히 닮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이 이완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왜 신원식 장군이 문재인 이꼬르 이완용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이꼬르 이완용도 나와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기사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뒷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한국당의 정부 비난은 집회에서만이 아니었다. 집회에 앞서 한국당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다. 김영우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회의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참석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은 나쁜 평화는 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친일파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처럼 문 대통령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었다는 주장이다. 자, 이 말 정도로만 끝났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신원식 장군은 나쁜 평화는 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두절미하고 오마이뉴스 기사는 이렇게 너무 지나친 막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아주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한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던 때입니다. 2016년 10월달 그때 송민순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히 타격이 됐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송민순 씨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시대에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가 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민순 당시 장관은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과 상당히 마찰을 빚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회고록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나쁜 평화론을 내세운 것으로 이 책에서 묘사되었습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나쁜 평화를 위해 북에게 인권 결의안 결재를 요청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선택한 이순신보다 일본에 항복하며 나라를 넘겨준 이완용이 더 낫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문재인은 모르는 걸까요? 물론 전쟁은 피해야겠지만 역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쁜 평화를 수용하지 않고 좋은 정의의 전쟁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센스 있게 당시
성민순 회고록을 인용해서 문재인의 이 나쁜 평화론, 이른바 나쁜 평화론을 갖다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당시 후보고 당시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다.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이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희생이 따르고 피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은 결국 이완용과 같은 그런 궤변에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이완용의 말과 너무 닮았습니다. 물론 의미하는 바는 다를지 모르지만 의도했던 바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문재인의 이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나쁜 평화로는 이완용의 그것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성민순 회고록에 나오는 말인데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물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발간해서 난리가 났던 일입니다.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보면 이완용과 자꾸 대비됩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문재인, 이완용 평화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완용의 평화론, 문재인의 평화론, 너무 닮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목선 사건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온 행동을 신원식 장군은 아마도 나쁜 표현에 빗대서 이완용과 문재인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어제 하루 동안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안보 불감증에 걸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면서 드디어 회의에서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 신원식 장군이 이완용과 문재인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상당히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원식 장군의 말을 받아서 군형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아무튼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와 해경과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윤 수석, 고 대변인 두 명 다 좀 황당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었다 그랬고 고민정 대변인은 한 언론의 오보로 이 사실이 공개됐다는 듯이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입니다. 또 언론 탓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브리핑도 대강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나왔으며 17일과 19일 그 브리핑 현장에 왜 청와대 행정관이 군인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앞으로 김영호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이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특히 해외 동포분들이 많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